시장님의 새해 인사 말씀, 민선 8기 역점 추진 사업 설명, 마지막으로 언론인과의 대담이 있겠습니다. 먼저 백승현 논산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육군 병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육군 병장! 새해 새날입니다. 우리 논산 시민 모두가 매우 행복하고 삶의 유탁한 그런 여유 있는 또 감동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시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유족이 아주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신용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에 어떻게 간에 그것은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원에서 충분하게 소명을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꼭 약속을 드립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정량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일반 대중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슨 선물을 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반 어르신 회장이라든가 또 이장단이라든가 또 사회단체라든가 이분들이 들어갔고 또 우리 논산에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혹시 명단에 들어갔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명단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논산에 영향을 주고 또 고향산업기부자를 통해서 그에 기부를 하고 또 국방 산업에 대해서 주변에서 또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회상규상 선물이 아니라 추석 명절이 되어서 우리가 홍보 물품을 또 이렇게 전달함으로써 그 논산에 대한 큰 관심을 지속할 수 있게 할 그런 행위였다. 그것이 바로 이 고향산업기부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지자체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경쟁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4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에 6위를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 성적을 떨어지지 않고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 교육협력팀의 아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에 열중을 하다 보니까 미처 선거법까지는 크게 관심을 주지 못했다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적극적 행정을 통한 업무적 실수이지 고의성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거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활용하거나 또 낭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철칙입니다. 저 스스로 업무 추진비를 제가 스스로 삭감을 했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바로 최근 25년도에는 3,500만 원을 또 삭감을 했었죠. 전략을 해서 농업기금을 만들어서 총 7,500만 원을 제가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를 통해서 바로 농업기금을 만들었는데 크게 농업기금이 결국 100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어떤 지자체장 그리고 연말에 되어서 예산이 남으면 그것을 어떻게 강당이라는 명목으로 사회단체나 관계자들을 또 이렇게 같이 식사를 또 대담이라고 하면서 간단히병으로 나가고 할 수 있었지만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 사회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 업무 추진비 밤학기 제대로 사지를 못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작은 것도 전략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야 될까 이런 고민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추석 홍보 물품은 과거로부터 과거에 전부터 좀 내려왔던 그런 하나의 업무의 일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또 관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큰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 관례대로 하는 거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다가 이것이 지금 이 사건의 전부 개요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전직, 현직해서 다 이것을 오픈시켜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다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저는 세 가지 방침을 제가 정해줬습니다. 첫째, 선거법 위반하지 마라. 두 번째, 불필요한 선물, 홍보 물품을 통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예산을 절약하라. 세 번째, 관행대로 하던 대로 잘 알아서 해라. 이것이 제가 바로 우리 직원들의 주 지침입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우리 공무원들은 일을 하다가 업무적 실수를 한 것이지만 시장으로서 제가 지는 거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잘못이 없다. 우리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제가 선거법 위반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위반하기 위해서 저를 다음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런 열정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 것이다. 그러나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 만큼 우리 직원들한테 묻지 마라. 그 책임은 제가 다 짓는다. 내가 그렇게 검찰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을 제가 투명하게 잘 소명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제 꼭 5개월 남은 4년이라는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황당했던 것은 시장이 되어서 보니까 무슨 창업단지가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황당했고요. 또 두 번째는 산업이 있어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이 되었고 다행히 이런 부분들 잘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목표와 세 가지의 바로 논산 미래 비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 전략은 실천 전략입니다. 바로 세 가지 목표는 첫째, 우리 논산의 가치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가치가 높아져야 난리가 됐던 우리 시민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을 됐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로 기회의 땅 논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논산 시민들의 행복 질서를 높여주는 이런 것들이 농업이건 농업, 산업이건 산업 다 망라해서 어떻게 우리 논산시가 더 도와서 소득을 높여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두 번째가 제가 목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젊은 청년들에게 가슴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논산이 되자. 그래서 인구 증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가 바로 논산의 가치를 빛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였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비전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논산이 잘할 수 있는 국방, 군수, 산업단지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젊은 청년들한테 바로 기회를 주고 기회의 땅, 논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직업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논산하고는 잘 어울리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우리 논산 보통 국방 문화도시, 국방의 산업의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제가 이것을 위해서 시장에 바로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미국의 헌츠비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헌츠비는 우리 논산만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이제 세계적 우주 국방 산업의 바로 메카로서
미국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 세 번째로 꼽힐 정도로 그때 크게 변모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농업 도시, 바로 녹화, 또 건축, 또 담배, 뭐 주로 이런 부분들을 주로 생업으로 삼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마샬 우수센터, 그리고 또 메디슨 아스나, 그리고 또 여기에 각종 FBI를 통한 각종 그 정보 사용, 그래서 이런 부분들 총망라되는 것이 바로 엘레멘트 뒤에 있는 헌츠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츠빌 농산 헌츠빌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로 농산을 바로 탈바꿈시켜가고 있습니다. 레드슨 아스자리라고 하는 그곳에 바로 무기고 단지입니다. 약 4만 명이 넘는 4만 2천 명가량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다 근무를 하면서 바로 삶의 질이 높고 소득을 통해서 아주 살살한 그런 도시로 변하는 모습을 봤을 때 바로 이것이 우리 농산의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바로 대한민국 헌츠빌 농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치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전략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단순한 농업이 이제 아니라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농사를 지어서 농협을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판매만을 통해서 이것이 농산 시의 농업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로 농산뿐만 아니라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농업이 필요합니다.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농업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경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1등 서로 싸워야 바로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국민들이 그걸 알아채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높은 그런 인지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시장을 평정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최고의 가치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딸기를 비롯한 우리 배 그리고 또 기타 농산물 산업이었습니다. 딸기는 이제 서울에서도 바로 대명사가 되어서 농산하면 딸기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로 이렇게 크게 변화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 그리고 바로 해외 박람회를 통해서 성공적인 그런 결과가 오늘날 딸기 산업의 최고의 우뚝 서는 그런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가 보통 우리 시장에서 우리 논산의 딸기값이 더 비싸다. 그리고 거의 품절이 있을 정도로 공급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참소 어제 그저께 제가 성심당에 여러 가지 또 여러 좋은 일들을 위해서 제가 가서 사업 제안도 하고 한 거 아닌데 그분들이 제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논산 딸기를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논산 딸기가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흐뭇했고 날로 딸기 산업은 굉장히 번성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작됩니다. 제가 동남아에 가봤더니 이미 경상도 딸기, 진주, 산청, 거창, 담양 이런 딸기들이 쭉 딸기인데 우리 논산의 딸기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서서히 우리 농산에 따라 좀 교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첫 선보이는 우리 농산 딸기가 세계적인 딸기가 되기 위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세계 시장은 바로 무궁무진한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향후 15년, 20년간 우리 농산의 딸기를 비롯해서 우리 농산의 농산물들이 세계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는 그런 경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서 이벤트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수출 협약을 통해서 바이오를 확보하고 세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래도 새로운 유통망을 확보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 목표가 되는데 그렇게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2월 6, 7, 8 바로 인도네시아 가다 대형 쇼핑몰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원하고 추천해서 이번에는 정부와 함께 공동 배치를 통해서 바로 대규모 딸기를 불어난 우리 배 그리고 농산에서 또 자랑할 만한 그런 농산물들이 함께 배치가 되는
그런 이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 상황한테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바로 이 탑재형 호소를 개발해서 생산, 소비, 휴식이 함께 있는 바로 휴식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매우 소중했습니다. 바로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우리 논산에 찾아오시는데요. 이분들이 체증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 오셔서 여관에서 자고 가라면 잘 그렇게 편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호텔급 리조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역정을 두었고요. 또 하나는 농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그리고 바로 100만 평 이상의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서 오는 많은 바이어들 이분들이 비즈니스 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텔에 비즈니스 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교육이 일어나고 세미나가 일어나고 또 각종 공연들이 일어남으로써 거기서 소개되는 농산물과 공산품들이 우리 농산에서 생산된 농산물, 공산품이 납품이 되어서 바로 시장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바로 탑재호수 리조트 개발은 우리 농산에 꼭 살거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준비를 시작했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림보호지역 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주변 인근에 500m 물 주변 반경에 바로 개발 제한이 묶였던 것을 다 성장관리적으로 풀어서 거기서 난개발이라든가 또 수질 오염이라든가 환경 오염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허가를 통해서 영업 활동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결과 또 아주 큰 자본 회사가 투자 들어가고 또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1차는 약 250실 규모가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다음 또 2차 해서 400실 규모의 바로 리조트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이 리조트는 콘도형 리조트와 일반 호텔형 리조트 그렇게 양분해서 가족 단위로 밥을 해 드시거나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또 일반 호텔형 리조트를 이렇게 이분화해서 만들어지고요. 또 실내에는 워터파크, 또 실내 워터파크 한 700명 이상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컨벤션장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땅이 거의 한 80% 정도 매입이 다 끝났습니다. 그 필요한 그 부지가. 그래서 올 3월 정도 되면 100% 다 땅 매입이 다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1월 27일이죠. 1월 27일은 운영사는 바로 롯데 리조트가 운영을 합니다. 부여 롯데 리조트가 우리 논산 리조트도 함께 운영이 되는데요. 1월 27일 날은 롯데 리조트가 이 설계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을 우리한테 직접 논산시에 오셔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뭐 필요하시면 기자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들이 이제 확정이 되고 좋다 이렇게 이제 되면 평가가 되면 바로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의 목표, 세 가지의 논산 비전 실천 전략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미래를 그냥 보면서 할 것이다 아니라 그렇게 다 이미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해마다 아주 수혜적으로 굉장히 몸살을 나갔고요. 저도 2년 연속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정부의 공모사업들의 대폭도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평균 한 3,052억 정도가 바로 우리 논산 재해 시설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미 국비 도구가 확보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아오 배수펌프장, 그 다음에 수청동 원봉 배수펌프장, 그리고 공동의 영대 공동의 배수펌프, 3개 배수펌프장 시설을 비롯해서 10개 정도의 각종 재난 배수 시설들이 우리 3,052억 석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취향지구라든가 성평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서 이렇게 확보가 되어서 앞으로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논산이 그리고 안전한 지대로 그렇게 탈바꿈하는데 충분한 예산이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이게 따로 아마 설명이 계시겠습니다만 저 성동에 있는 탐수교 봄용화 사업 410억이죠. 그 봄용화 사업 비용은 3,052억 소리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봄용화 사업이 또 선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또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과거 수십 년간 미제로 남겨놓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던 일들이 다 기적처럼 그렇게 이렇게 세워져서 다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고요. 이것은 이 백성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직자들의 유능한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믿고 성원을 해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고요. 이 백성현 시장,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에게 늘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입에 아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를 내세우기보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시민이 우선이고요. 또 저는 조금 손해보더라도 같이 싸우고 싶지 않아요.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어오지만 저는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묵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죠. 까마귀 넣었는데 팽로야 타지 말라고 하는 그 얘기처럼 저는 부족하지만 팽로가 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걱정을 드리고 싶잖아요. 언제든지 저를 공격하고 언제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호호 웃고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정면에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기 그렇습니다. 그런 신념이 없었고 그런 철학이 없었고 그런 기다림의 미학이 없었다면 이 백성들과 13년 동안 시민 곁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1년 3개월만 그렇게 해보라고 해보세요.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철학이 있어요. 진짜 용사를 변화시켰다는 그 욕망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악하지 않게 때가 아니다 생각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미안이 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앞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남은 설교가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논산시를 위해서 정말 저는 충남에서 1등이 아니에요. 이미 충남의 1등은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수위하고요. 충남 대한민국을 넘고 세계에서 논산을 알아주는 그런 대한민국 논산을 만들고 싶다. 이런 영광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구체적인 것은 사업 설명을 아마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 부족한 것들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또 제가 의견을 듣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희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브리핑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시장님과의 대담에 앞서 민선 8기 논산시가 역점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논산시 기본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 모이신 언론인분들께서 평소 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감안하여 역점 사업의 현 추진 단계와 금년 파업에 집중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논산시는 대한민국의 헌칠로 성장하며 국방, 국가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올해는 K-국방 혁신이 가속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대비 등과 맞물려서 국방 군수산업 분야 성장 동력 결집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국방 국가 산단은 조기 활성화를 목표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기업 유치 만들기 위하여 2029년에 준공 가동할 예정입니다. 74만 평 산단 확장 관련 타당성 조사도 연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며 산단의 에너지원 업무 변전소 건립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송전 선로 입지 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조성도 순항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단계 사업비 도합 54억 8천만 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황하초 부지 로봇 통합 성능 시험장을 하반기부터 운영합니다. 이와 같은 첨단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며 2026년 방산혁신 클러스터 공모에 적극 대응하려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2027년 논산 세계 딸기 엑스포 현장 예상됩니다. 2026년은 성공적 엑스포 운영을 위해 도시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주 무대인 시민 가족 공원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 추가 조성에 만전을 기울입니다. 관촉동, 지산동 등의 총 8,000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또한 엑스포 종합 실행 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실행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논산 농식품 브랜드 가치의 상징이 된 농식품 해외 박람회가 올해에도 마무리합니다. 보시는 장소가 올해 행사에 열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몰입니다. 행사는 2월 6일부터 3일간 진행이 됩니다. 2년 연속 행사 성료 후 더욱 커진 관심 속에 인도네시아 내무부, 자카르타 주 정부가 함께 박람회 준비에 한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강도는 부정면 마법평리에 들어서는 논산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1차, 2차를 나누어 총 42,000평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합니다. 올해 5월 1차 조성 단지에 12명의 청년 농가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10명이 입주하는 2차 산업은 2027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이를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팜, 에너지 스마트팜 단지, 과학연구용 종합분석센터 등을 구축하여 품질과 안전을 겸비한 농산물 생산 환경을 만드는 중입니다.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분기 내로 설계를 완료하고 병행 추진되는 공동 자원화 시설 조성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2028년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계 축산 농가 설명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포함 50억 원을 들여 노성면 생활권에 위치한 축사도 정비를 하는데 올해 부지 보상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2026년은 관광 인프라 혁신을 위한 밑바탕을 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체류용 숙박 인프라의 핵심 거점인 복합문화 휴양단지부터 어드벤처 키즈파크, 물빛정원, 논산 딸기 드림파크 등 탑정호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공간을 다채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1월 27일 우리 시와 도청 그리고 관계 기업이 참석하는 복합문화 휴양단지 관련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화면은 새로워지는 선샤인랜드의 조감도입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선샤인 스튜디오를 재단장하고 있습니다. 선샤인랜드 복합문화 공간, 원빛 승무원, 김인중 화백, 스탠드 글라스 아트 플랫폼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명소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도심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새로운 논산 오거리 랜드마크의 예상 모습입니다. 이 밖에 논산대교 야간 경관과 원도심 지중화 1단계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중화 사업의 경우 대상지를 늘려가면서 더욱 쾌적한 도시 미관을 만들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재원도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청사는 36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안전등급이 D등급입니다.
신축에는 저희가 현재 생각할 때 한 1,200억 가량 소요가 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시는 23년도 이후 기금을 모아오고 있습니다. 26년 현재 약 270억 가량 확보 운영 중입니다.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열린도서관역 복합문화 체육센터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별빛놀이 천문대는 2월, 외국인 계절부자 기숙사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동물 복지문화센터는 다양한 시민 수요에 맞춘 공공시설 조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행정 절차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강산동 다목적 체육공원은 금년 분묘 이전 개장 등의 절차를 밟고 2027년 착공을 예정 중입니다. 또한 스포츠 파크 강경 파크 골프장의 문을 열고 2027년 도민체제를 대비하여 시민운동장을 보수하는 등 관내 체육 인프라를 넓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규모 재해 예방 사업도 국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본 궤도에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배수 개선 사업, 하수구 정비 중점관리 지정 등 수백억씩 소요되는 사업을 공모 선정에 힘입어 시비를 절감하였으며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총 3천억이 넘는 국도비 사업이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양질의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시설 원예 농업인을 위해 논범용화 용수 공급체계 구축 사업도 추진을 합니다. 국비 330억을 포함해서 총 413억을 투입하여 농업용수 공급망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올해 기본조사 후에 2028년 착공을 합니다. 우리 논산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항룡제 터널 개통 과업이 포함된 연산에서 조동 지방도 확포장 공사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 차원의 기민한 대응을 통해서 대단히 중장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계획을 실행 중인 민선 8기 논산시입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설명해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백성현 논산시장님과 언론인과의 대담이 있겠습니다. 대담은 백성현 논산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시겠습니다. 네,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이제 마이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강석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30년간 지속적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만 공사 기간 동안 이 참여 농가들의 정상적인 축산 활동을 하지 못해서 소득이 발생하지가 않잖아요. 또 기존에 대출을 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이게 정상적인 축산 활동을 하지 못해서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단지 조성을 위한 자부담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축산 단지가 스마트 축산 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 농가의 경쟁력과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가 돼서 이 조성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부담을 좀 안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13개 농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개별 농가들의 여러 차이로 인해서 사업이 흔들릴 수 있는 이 구조적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논산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디까지를 농가의 자율적 책임 영역으로 보고
또 어디까지를 공공이 관리 조정해야 할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오늘 이 축산단지 현대화 사업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이 컸던 것이고 또 우리 논산이 아주 절실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정부의 그 규격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어 정부의 지침을 바꾸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또 우리 농가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농산시의 정책에 크게 또 협력해 주신 그런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사업비가 한 960억 정도 전체적으로 되죠. 예, 그 중에서 한 650억 정도가 수치상은 조금 좀 다를 수 있다. 대략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50억 정도가 본인들의 개인적으로 13개 농가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부 지원으로 2% 정도 아주 저리용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1%로 지금 낮추는 그런 그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아마 정부하고 또 충남도하고 우리 농산시 같이 협의를 해서 거의 합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거 상당히 시범 사업다. 이걸 꼭 성공을 시켜야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공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또 탄소 중립, 그래서 농산에서 생산 버려지는 음식물, 또 거기서 또 오는 돈분 이런 것들 다 망라해서 우리 바이오가스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탄소 중립권을 또 팔기도 하고 일부 또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농가에서 또 에너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지원을 합니다. 이게 244억 정도 지금 우리 공무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우리 농가한테도 크게 또 이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정부에서 또 공무 사업에서 이번에 공무가 되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이 되면 굉장히 아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크게 받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2년 이상 이분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좀 여러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좀 더 비용을 좀 낮춰주는 방법들을 더 고민을 하고 있고 논산시가 또 세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지금 열심히 또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아마 내년부터 이제 철거가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그 설계가 다 끝나면 내년부터 철거가 시작되면 저것이 반도체 공장인지 아니면 축산단지였는지 모를 정도로 아마 전국에서 시범 단위로서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축산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바로 우리 연무대 훈련수역에 있어서 우리 장병들한테도 논산 이미지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을 또 2차 착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충청일보 유정희 기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공무원 추정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강용 미국 천기 재단장 하시는 스테인드 글라스 아트 플랫폼 조성 소식을 제가 듣고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반가웠거든요. 김인중 신부님 작품이 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세계적인 작가이자 신부님의 작품을 여기 유치를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좀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추진을 하셨고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156억이 충분한지 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희중 화백은 세계적인 작가로서 우리 농산의 자랑이신데 제가 얼마 전에도 새해 인사차 다녀왔습니다. 강경에. 그래서 강경에서도 아주 꽤 쾌적한 그런 공간으로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드렸는데 지금 강경에 상주해 계시거든요. 근데 과거보다도 본인 하고 싶은 일을 하시니까 그런가 모르지만 굉장히 건강이 더 좋아지셔서 저도 마음이 흐뭇했는데요. 갔더니 또 도자기를 통해서 거기다 또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강경의 새우젓을 통해서 그걸 드라이를 시켜서 또 작품 활동을 하시는 아마 세계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아주 굉장히 그 몰두해 계신 모습이 우리 논산의 바로 성장 발전에 그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미국 정부는 저희가 156억을 이미 공모사업을 천정을 통해서 지금 확보가 된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설계, 그 설계 뭐 예산 확보하는데 막 1년 이상씩 걸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좀 그런 와중에 있고요. 그래서 한 곳은 바로 우리 김현중 화백님이 작품 활동하는 곳, 한 곳은 또 전시를 하는 곳, 한 곳은 이비가 푸드가 거기서 또 이게 휴게 음식을 통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그 휴식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 이렇게 세 블록으로 만들어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지금 이제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춘추일보 유장희 기자님. 충청일보 유장희 기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질문에 앞서 똑같은 내용을 기회가 된다면 황명선 국회의원께서 드린다는 말씀을 전제합니다. 안 들리십니까? 잘 무슨 말씀? 화면에서 잘 들립니다. 마이크 좀 정보 좀 갖다 놔요. 네. 항상 어디 가면 마이크. 현재 기준 논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시장과 국회의원의 갈등 구조라고 봅니다. 원래 갈등 구조는 손바닥이 맞췄을 때 소리가 나듯이 쌍방에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입니다. 시장께서 지금 현재까지 4년간 황 의원과의 갈등 구조를 풀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켰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 여론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주요 정책들, 방산기업 등 방산도시성 등 이것이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현재 아직까지도 그 갈등 구조 속에 시장께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고, 두 번째, 현재 시장의 재선 가능성도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재선을 선거했을 때 향후 4년, 과거 4년을 답습하실지, 아니면 황 의원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 지역 발전을 견인을 하실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후배는 바로 선배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갑니다. 그분들이 이룬 성과를 더 어떻게 키우느냐, 아니면 줄이느냐, 아니면 망하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전님 시장 3선을 지내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그분을 이렇게 저렇게 한 번도 언급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지금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일만 합니다. 국회의원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장이 하는 일에 국회의원이 간섭을 하거나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시장이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국방산업을 하겠다. 전에 황 의원께서 국방산업단지 유치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비무기 체계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책임과 바로 권한이 논산의 시정은 저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 비무기와 무기에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눈다면, 비무기는 소규모적 제조업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독면, 망원경, 전투 식량, 전투복, 철모, 또는 통신 장비, 뭐 전투 식량, 뭐 이런 여러 가지 포함된 내용들이 결국은 비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위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비무기 체계의 소규모적 제조업을 보고 젊은 청년들은 여기서 평생 바치라고 그렇게 저는 권하지 못합니다. 올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무기 그런 게 무시무시하고 이거 그 폭발하면 사람이나 죽고 하는 그렇게 선입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포장을 해서
뭐 폭발이다 이렇게 일부 세력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만은 무기는 어디에 메리트가 있냐? 바로 대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기업으로 분리된다고 해서 대기업에 걸맞는 급여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 산업과 비무기 산업이 같이 병행해서 우리 논산의 상관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함께 변화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KDI가 제일 먼저 우리 논산의 변화에 또 답을 주셨고 거기서 약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단이 조정되는 지금 인원이 채용될 예정인데 지금 2차, 3차 더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뎌서. 근데 상식적으로 65명을 뽑았는데 2,678명, 약 2,700여 명 가까운 숫자가 거기에 이력서를 내고 들어가고 싶어서 입사 원서를 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논산의 변화고 가치다. 그런데 화약이 들어가서 반대한다고 얘기합니다. 무기 산업에서는 화약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헌집이 그 마찰 우주센터의 그 우주선은 엄청난 화약이 들어가야만 바로 연료를 통해서 치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약이 들어가서 무기 산업은 반대한다 이겁니다. 제가 대화도 했습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서울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나하고 같이 우리 시민들한테 갈등으로 비춰서 같이 싸우는 사람처럼 보여서 되겠냐. 그러니 화약은 들어가지만 위험하지 않는 화약이고 또 요즘은 무기산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탈거해서 완전체를 생산해서 폭발의 위험성을 갖지 않는다. 저는 개발 행위만 하지만 바로 이 안전관리를 국가가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부 또는 또 방위사업청 이런 부분에서 그 매뉴에 의해서 바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수시 점검 관리가 되니까 오히려 민간 사업보다 더 안전하다 했는데 화약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아니 안 되고 되고 간에 그런 권한을 그 사람한테 준 적이 없어요.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뭐 한다고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것이고 그 사업자한테 있는 것이고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렇지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과 우리 언론의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인가를 판단해 주셔서 마치 저는 가만히 제 일을 하는 뿐입니다. 간섭을 통해서 일이 자꾸 이렇게 주춤거리고 시민들께서 아이고 시당하고 국회의원하고 갈등 있고 싸움이나 하고 저는 싸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내용도 뭐 이것저것 있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일을 하자 이겁니다. 논산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서 논산 시민 잘 살게 하고 젊은 청년들 와서 좋은 일자리 주고 그래서 논산의 가치를 한번 높여보자는 겁니다. 그분들을 자기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농산에 하는 일에 간섭하듯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그분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없어요. 그 권한과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관계로 가면 좋지만 이때부터 벌써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비춰지는 것처럼 보지만 저는 싸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접어야 되는 거죠. 왜? 시민의 생각에 국민의 생각에 백성연도 국회의원도 우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논산시를 시정을 잘못되고 해서 다른 데는 발전하는데 우리는 늘 그냥 바보처럼 감자나 고구마나 옥수수나 그렇게 화병이나 일으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창호는 굉장히 예명하고 또 준비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생존입니다. 국가 생존이 안 되면 국민의 생존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우리는 바로 830원의 열심을 받아서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우리 무고한 희생된 우리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혼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안보를 통해서 바로 자주국방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바로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세계사가 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날 더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유럽도 나토든 어디든 자기들이
힘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방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약이 들어와서 논산에서 무기가 생산되면 안 된다. 근데 논산은 폭발 공장인데 영주로 가서는 거기서 대단히 환영을 받고 거기는 방위 산업으로 바뀌어서 생각이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제 생각이 틀릴까 봐서 제가 어제 그 정정호 그 대표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둘이 서서 금번에 영주에 2,200억을 투자하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잔치를 했는데 이틀 만에 논산에 와서 2,000억을 투자했다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좋다. 그럴 만한 권한이 없는 사람끼리 둘이 서서 2,000억 투자한다고 했으면 지금이라도 나한테 서류를 가지고 가서 사업 설명을 했어야 될 거 아니냐? 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동사 시민을 기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투자할 수 있냐? 2,000억. 그랬더니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화약을 통한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이지 비무기를 생산하거나 그럴 만한 계획도 그런 또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비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그러면서 드론 지금 작년 9월달에 300억의 드론 산업에 투자하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누가 어떤 양반이 반대할까 봐서 이거 오픈하지 말자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방 산단에서 산단을 부장을 받아서 여기다 300억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은 거기에 자탄과 화약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드론이냐? 정찰용 드론. 정찰용 드론은요. 저도 그 산업에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극소수 많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공격용 드론을 많이 필요하잖아요. 계속 보내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정찰용 드론은 그래서 떠서 정찰을 해서 정보 쏴주고 하는데 이게 많이 생산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럴 계획을 자기들이 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 도대체 노사를 뭘 갖고 먹고 살 건가? 대안을 얘기해봐라. 누구든지 대안을 얘기해라. 반대만 하지 말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세월을 그 노사 시민들 KTX 훈련소 만들어 놓고 지금 특별 수송 열차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부터 어떻게 된다 이야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논산 시정에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누구든 간에 국방 안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화약에 들어가서 논산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 보내고 다른 데서 생산하라 이런 이기주의 발상은 안 됩니다. 여기 바로 풍산도 거기에 탄환을 만드는 곳인데 거기도 화약이 들어갑니다. 20년 가까이 됐지만 거기서 사고나 땄어요. 여러분 못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서 1m 반경에 바로 논산 어려운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누구 하나 불만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은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데 이것을 선동이 혹시 정치적으로 또는 이념적으로 또는 정략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논산시에 논산 시민에게 역사에 큰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논산 트리본 아파트니 또 연무대의 프로지오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은 그 고급 아파트들이 다 분양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국방산업의 투자 가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리매지구 2200세대 또 여기 논산고등학교에 500세대 프로지오가 다시 추가 지금 허가 단계에 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논산이 뭐 때문에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국방산업의 투자 가치에 있습니다. 트리본 아파트 그 사장이 분양하기 전에 저한테 인사차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 제가 금융권 용자를 받기 위해서 서울에서 많은 금융권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지방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 그러면서 논산을 얘기해요.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분양이 가능하겠습니까? 됩니다.
그것도 진짜 분양을 하더라고요. 이게 논산의 가치입니다. 지금 논산 인구가 증가되지는 않았지만 감소세가 상당히 주춤해졌습니다. 네. 과거에 또 전입 전출의 불균형이 굉장히 컸는데 올해 638명 불균형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는 800명이 넘는 불균형, 그전에는 1000명이 넘는 불균형, 이 부분들이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있다. 우리 논산과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제가 시장이 되기 전에는 공주와 보령이 거의 같은 인구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보령과 공주는 이미 10만 대가 무너졌습니다. 저희는 정확하게 지금 12월 말로 10만 6,777명 국내인, 외국인 7,400명. 왜냐면 그 7을 구성하는데 외국인까지, 등록 외국인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면 11만 4,200명 정도가 우리 논산에서 같이 경제, 활력, 정주 인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한 번 빠지기 시작했어요. 논산에 가치를 있어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 가치가 국방산업인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러면 만약에 사업이 축소되고 취소되고 또 연기되고 이런 상황이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단순하게 그냥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화약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 미치는 영향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저는 속이 타더라고 답답합니다. 저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논산의 행정을 하면서 크가지 세 가지를 봅니다. 논산의 가치, 우리 시민의 소득,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논산. 그래서 어르신 외부에서 어디서 누가 오더라도 콩나물 장사를 하더라도 논산에서 먹고 사는 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논산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데 대책도 없이 반대하면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논산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요 2,678명, 아까 약 2,700명 가까운 숫자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제가 분석할 때는 바로 훈련소에서 이 훈련병들입니다. 논산에 바로 가치가 바로 훈련소에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가 보고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업을 찾아서 서울로 갑니다. 좋은 직업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이 사람이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왜?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것, 투자성이 높은 것이 바로 논산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방위사업적인 대전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훈련병들이요. 제가 17분짜리 동영상을 갖다 주세요. MOU를 체결해서 매주 수료식 할 때마다 논산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교통의 편리성, 논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 세종, 전주, 익산, 군산, 부여, 이 아무날에 30분, 40분 거리, 또 딸기를 비롯한 농업의 경쟁력, 그 다음에 11경을 관광, 그 다음에 건양대를 비롯한 또 산업, 그리고 국방 산업을 마지막 홍보를 합니다. 자랑스러운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체류하신 후에는 우리 논산으로 오세요. 국방 산업을 통해서 대기업 수준의 급여, 복지 혜택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논산 시민 모두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1년 6개월 제대한 후에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메모했다가 논산의 국방산업, 거기 바로 복지 혜택도 좋고 내 평생을 거기서 바쳐도 괜찮은 직업이야. 이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지원합니다. 그분들한테 또 여기서 제대하는 분들 모셔다가 저희가 명예 시민증 주고 또 미래 또 경제 교육도 시키고 국방산업 홍보도 하고 이분들이 결국은 논산의 가치를 높여주는데요. 저는 올해 고향사랑 기부자를 통해서 31억 2,400만 원을 모아줬는데 이 대부분의 숫자들이 20대 30대가 62%인가 그래요. 20대 30대가. 저는 이 부분들이 바로 여기 논산을 거쳐가는 군인들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이 군인들을 그렇게 우리가 잘 경제인구, 정치인구 또는 또 활력인구, 경제인구 하는데 도움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논산에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을 하시고 저는 제가 하는 일에 묵묵히 우리 시민과 함께 잘 사는 논산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간다. 여러분들 제가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싸움 거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그냥 당합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자꾸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희종 기자님, 네, 이제 한 분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하세요. 네. 조금 늦게 먹으면 어때? 내가 시간이 괜찮대? 괜찮잖아. 내 시간은 괜찮아. 뭐 제가 늦게 가면 되는 거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빠른 질문을 통해서 질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ATN 뉴스의 이희종입니다. 방금 전 시장님께서 KDA 모 대표와 관련된 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의회에서 그와 관련된 특위가 발족했고요. 앞으로 그 회사 대표 등 관계자와 관련돼서 좀 더 소통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회와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꾸준히 노력을 해와셨고 또 농산의 혁신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신 면을 고려할 때 그 대표를 먼저 초청해서 이해 관계자 되는 분들과 투명하고 또 깨끗한 소통을 이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의회 관계 소통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도 가장 좋고요. 요즘은 뭐 시대적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저한테 보고하고 또 의회 가서 보고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의회에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행정의 뭐 문제를 이렇게 뭐라 하셨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KDI를 제가 유치할 때요. 그게 과거에는 시장과 KDI 관계자들만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시의장님, 부의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그 양천면의 이장단 단장, 주민단체위원장, 어르신 회장, 부녀회장, 관계자들 다 오셨어요. 다 오셔서 다 축사도 다 하고 했어요. 박수 치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하게 바로 양천에 가서 10번 넘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0번 넘게 저기 영천 면사무소 가서 아니 그런데 관심 두고 가서 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자, 시가 소통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할 거 다 절차 다 밟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거기 현장에 가서 다 견학하고 대전 현장까지 가서 조립하는 공장까지 잡아서 시의장 조용훈 시의장하고도 같이 갔어요. 조용훈 의장도 마찬가지고 공감해요.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한장이 안전하다고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냥 뜬구름 잡듯 식으로 그렇게 위험하다는 얘기하지만 현장에 가보고 뭐가 위험한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하면 됐지 뭘 어떻게 다 소통합니까? 심지어는요. 자 36일 만에 허가를 내줬더니 이것이 무슨 뭐 특혜다 무슨 뭐 생략하고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 하면서 지금 방송에 소리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게 혁신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바로 완수도 민원과에 있잖아요. 이 완수도 민원과 신속학과로 바꿨어요. 자, 기업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인허가 과정을 법정 일수 임원이 다 무시하고 제대로 빨릴 수 있도록 해서 바로 기업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력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완수도 민원과를 신속학과로 바꾸고 제가 시스템을 바꿔버렸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기자분들께서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어떻게 36일을 허가를 받나? 2만 평이 넘는 그 뭐 환경영향평가지 뭐죠? 이게 생략한 게 아닙니다. 자, 이게 완수도 민원실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개 과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마 KDI만 해도 12개 과가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연결과 있는데 여기 가서 한 달 들어와라 마라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와라. 내 법정 일수 채우를 하고 거기다 냈다가 또 그냥 반내주면 또 우리 공무원도 권위가 안 쓴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죠. 지금은 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또 했다가 시간 다 채워서 한 달. 그 옆으로 갑니다. 또 옆으로도. 그러나 왜 구조별로 각각 다르잖아요. 이 필요한 그 소리나 이런 것들이. 이거 잘못했으면 다시 들어오라고 다시 하고. 하면은 12개 과가 한 달씩만 걸려요. 12달 걸려요. 한 달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은행 융자 받고 이자 내가면서 그거 빨리 생산해서 기업 비용 줄이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누가 이것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 자, 민원이 접수되면 이것을 분석을 해서 몇 개 과에 연결이 되는 분석을 해서 이것을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가지고 12개 과를 동시에 나눠줘라. 그리고 내가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 뭔가를 찾아라. 그리고 필요하면 내 과가만 안 되면 협업을 해라. 그리고 안 되면 도와 또 중앙에 설득이 필요하고
또 협조가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계속 우리 여기 김영면 우리 저기 그때 당시에 과장이었는데 그래서 잘해서 국장시킨 겁니다. 이것을 3.16을 좀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여기다 다리를 넣어야 되고 뭐 했는데 다리를 놓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6일 만에 허가가 되는데 이걸 의심하는 겁니다. 왜? 생각하기 어렵죠. 내가 시장이었다 하더라도 지나갔지만 아니 내가 봐도 그거 법정일 수도 있고 그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고민은 그러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죠. 그래서 어떤 양반들이 자꾸 높은 양반들이 그냥 금강교육 환경청장에 자꾸 자리 요청하고 환경영향 평가 요청하고 뭐해서 생략한 줄 알고 뭐 생각하고 특혜를 준 줄 알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매장문화법으로 막 고발하고 뭐 하고 아니 어떤 양반은 경찰청에 와가지고 백성현 시장 왜 수사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매장문화법으로 고발되고 뭐 했는데 아니 우리 직원들 다 조사가서 조사받고 정찰서도 했는데 다 경찰청으로 다 혐의 없으면 다 통보까지 받는데 그걸 왜 수사합니까? 시장이 일일이 다 이 전문가들이 하는 것까지 다 수사받고 해야 됩니까? 왜 논산하고 관계도 없는 고향 그 국회의원 사람이 경찰청에 가서 경찰청장한테 가서 행정감사하면서 백성이 수사하라고 합니까? 왜 그럽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한테 제가 있다면 지금 4년 가까운 동안 공식적 휴가 한 번 가지 않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항상 널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 저는 이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갖고 제가 쉬지 않고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기서 태클을 걸거나 여기서 다리 걸어서 넘어뜨려서 자기들의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세력들 그리고 행정의 책임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무슨 행정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무슨 뭐 국방발전실력. 그러면 제일 먼저 전제가 그러면 논산에 화약을 범한 무기공장에 들어와도 당신들 찬성한다는 거냐 뭐냐 두리뭉실 해가면서 그냥 그렇게 물타기 하지 마라. 그죠? 그걸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뭐 비무기 뭐 얘기하면은 안 맞는 겁니다. 그런 논산의 방침이 안 맞아요. 그 책임에 물으려면 나한테 나중에 물어라. 내가 시정 책임자고요. 내가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알맹이는 빼놓은 채 국방 발전을 위해서 남들 발전 아이고 뭐 우리 시에서도 뭐 같이 협조하려고 하는데 뭐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지금까지 했던 반대에 하지 않고 논산 시정의 백성현 시장의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그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도 반대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대다수가 원한다면 더 이상 나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민 위에 서서 시민을 호도하고 시민의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해서 자기들의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시고 역사의 제일일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뉴스피프라이 주대화 기자님. 예, 뉴스페퍼의 주대한 기자입니다. 시장님 인수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폐기물. 시장님 인수위 때 자원순환과를 하나 신설하셨습니다. 폐기물이 지금 3군데에서 2군데는 시장님이 열성적으로 신경을 써서 지금 다 처리가 됐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문제가 많이 돼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지금 계획을 또 하고 계실 건지 하고요. 또 세 번째는 강경 법원의 법원 검찰 그거
부시장을 단장으로 추진 중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전통시장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심을 통해서 전통시장 장보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전 시민이 확산 운동으로 전개해서 전통시장에 바로 상품을 사줌으로써 바로 우리 농가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상인, 우리 농가 논산 시민의 바로 소득에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고 전통시장이 살아야 그 지역의 경제가 산다.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의 바로미터는 바로 전통시장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드리기 위해서 시민 확산 운동을 통해서 관심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개선을 시켜주고, 제가 아마 여름에도 또 겨울에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찜통이라서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말만 드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린포크라고 하는 바로 여름에 그래서 이건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런 시범 사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름에 가서 보니까 여름에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시원하고 하니까. 근데 너무 더워서 땀 흘리면서 할 때는 거기까지 가서 푹푹 찌는데 전통시장 가지를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관심도에 사람을 유도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예산을 더 확대해서 그동안에 지금 중앙 통로만 했던 부분들을 또 양쪽 또 통로도 또 그런 클린포크를 통해서 여름에 또 시원한 그런 또 장보기가 되고 또 쇼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시설 개선과 함께 이제 앞으로 그 상품 진열대를 별도 규격화할 겁니다. 지금 뭐 여기도 조금 나오고 저기도 조금 막 그냥 막 농산물 같은 거 산더미처럼 짜놓고 막 이렇게 그냥 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그 일반 그 마트 매장처럼 규격화해서 그래서 시설 현대와 함께 또 품격 있는 그런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거기에 자주 가면서 아이디어를 넣고 생각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우리 시장 전통시장 광장이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땅도 잘 타협이 돼서 그동안에 땅을 안 파셨다고 그래서 했는데 잘 설득이 돼서 그렇게 되면 거기 또 새롭게 조성이 되면서 광장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낼 것이다 싶고요. 그 다음에 법안검찰청 문제는 자 일단 지난 우리 검찰지청장님께서 옮기는 것은 굉장히 대전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은 바로 이 중앙초등학교를 원하십니다. 그 부지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별로 마땅한 부지는 아니다 보니까 바로 학교도 있고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내리고 하면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별로 교육적으로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마 이제 좀 건축적으로 그 방법을 좀 찾더라도 거기만 가시겠다고 하니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육당국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도 자꾸 또 학생 수로 줄어들면 얼마 안 됩니다. 29명인가 그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보다도 선생님들이 또 반대를 하셔요.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규모가 있는 학교에서 친구도 만들어주고 같이 또 사회성도 길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무슨 1대1 교수 받듯이 대여섯 명 놓고 교육한다고 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친구가 있고 친구도 잡고 도움도 받고 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교육적 목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게 사회성을 길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들이 또 반대를 하셔요. 그래서 지금 교육당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대신 이 부분을 합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단을 우리 또 민간 또 이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부시장이 단장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잘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에 출범식을 통해서 가시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이제 학교가 저쪽 다른 학교로 이전을 해서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인센티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인센티브를 받고 그 학생들한테 지원이 가능하고 또 학교에 또 여러 가지 시설 개선 작업 이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지금 또 옮기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당국과 또 긴밀하게 그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업 선정이 이제 됐으니까요.
이것도 예산이 워낙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던 것보다 예산이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시 또 추가적 요청을 지금 아마 정부에 하고 있는 걸 우리 자연순환과장 그렇죠? 자연순환과장 안 왔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됐지만 예산이 조금 더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예산만으로서 조금 더 추가적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환경 그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지금보다 나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지금 야적돼 있는 폐기물을 시에서 처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거? 외삼리 있는 거예요, 외삼리. 예산? 폐기물이요, 폐기물 저기 야적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폐기물이요. 그거 부족하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수없이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 폐기물이라도 저희가 임의적으로 처분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한을 좀 뒀죠. 왜 자연수원과장 안 왔어? 환경과장. 이 문제는 따로 제가 이거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치워달라고 지금 우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안 되면 아니 지금 8차까지 지금 진행. 네, 계속 지금 뭐 화태로 처분하고 그랬는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이행 단계분만 계속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기다리는 한계점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결과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별도로 또 그 말씀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가장 중요한 환경과장하고 왜 자연순환과장이 안 왔습니까? 나중에 그거 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세요. 예, 또 JBS 최홍 기자. 예. 네? 그러세요? 예, 우리 저 김영호 선배님. 예, 굿모닝 논산 김영호 대표님. 우리 백승현 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논산 딸기 축제는 물론이고 내년에 개최 예정인 세계 엑스포 딸기 축제예요. 그 여파로 해서 논산 딸기 위상이 한껏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산시가 지향하는 것처럼 딸기를 중심으로 한 논산 농산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농약 인증 농가의 확대, 이것이 무농약 인증 농가의 확대가 절실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논산시 전체 딸기 농가 한 2,000여 농가 중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는 개척하기가 쉽지 않다. 뭐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이 논산 딸기를 비롯한 논산 농산물의 세계 선진 제국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무농약 인증을 비롯한 정말 세계의 이 모든 시민들이 요구에 충족할 수 있는 친환경 영농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농사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아주 첨단 장비를 갖춘 농약 검증 시스템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무농약 인증 농가의 확산 보급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 아시는 대로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농산물의 품질이 최우수합니다. 당도도 좋고 최고의 우수 상품입니다. 우리 농산 상품을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것만 갖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품질 플러스 안전. 어디고 안전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농가
바로 이 미래농업 7단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지금 동시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7단계 전략. 첫째, 연구농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농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농업, 생산농업, 좋은 제품 생산을. 다섯 번째는 바로 그 기후변화 농업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제품을 홍보 마케팅 농업을 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가 바로 생명 농업, 종자의 개발 또 생산을 통해서 지속 산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보존을 통해서 이런 바로 7단계 미래 농업 전략을 통해서 동시에 실천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렵고 빡빡하지만 안전을 통해서 대홍보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논산의 농산물에 대해서 바로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스템의 변화다. 이렇게 해서 품질 플러스 안전. 그래서 바로 56억을 들여서 지금 과학 분석실을 지금 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국립품질관리원과 농산시가 같이 463가지의 각종 성분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만 육군 병장을 다는데 육군 병장을 달지 않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보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육군 병장은 와서 본인들의 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는 불시로 딸기 맞히던 또 현장에 가서 채취를 해서 맞춰봅니다. 그래서 물건과 현장과 다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올해 이제 교육을 통해서도 육군 병장의 이 상표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산의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다 최우수 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수료 그 비용을 그저 검사 비용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 때문에도 또 이게 검증받는데 굉장히 꺼리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래서 검사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무료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가능하면 거의 반 의무적식으로 이렇게 해서 또 탄로를 개척하고 또 작업을 받게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을 완전 통제를 하게 되면 또 소규모 농업하고 이런 사람들은 경제성을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으니까 이것까지 일일이 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만 강제성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군 병장의 바로 이 상표를 더 늘리고 검사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래서 품질 플러스 안전이 소득 증대와 농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지금 서서 인식시켜주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딸기만큼은 앞으로 육군 병장이 안 되면은 저희가 딸기 축제라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밖에서 한 집만 먹고 이렇게 육군 병장이 아닌 일반인들이 팔다가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부분들까지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서 육군 병장을 달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상품 가치를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줘서 그걸 좋게 계속 유도를 시켜가는 것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남태선 우리 저 소장님 맞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JBS 최욱 기자님 마이크. 네, 상대방 후보들이 이제 지선 돌입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연달아 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향후에 혹시 출판 기념회를 통한 이제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출판 기념회 글쎄 요즘 아주 유행처럼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책을 쓸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또 출판 기념회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잠시라도 불편이나 고통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 재직 중에는 나중에 다 끝난 뒤에는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그러나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근데 제가 재직 중에는 어떤 선출직의 재직 중에는 출판 기념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저대로의 방식대로 일로서 평가를 받고 선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예, 다음 오마이뉴스 서준석 기자님. 서준석입니다. 녹화 받았는데 시장님 재임 중에 가장 큰 성과 하나가 제가 볼 때 이제
논산 딸기 세계 엑스포를 이제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 2027년 논산 세계 딸기 엑스포 종합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지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 조직위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엑스포를 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마도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를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인근의 엑스포의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상인, 지역 경제인들이 좀 배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엑스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원성 높은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 논산 그 딸기 엑스포에 지역 경제인들이나 지역 상인, 지역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리더는 과거에 필요한 불필요한 습관이 있었다면 서서히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세상에 함께 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에서 하다가 갑자기 공원에서 하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 아유 백승현 시장이 되더니, 예? 아유 우리도 장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뭘, 예? 저리로 가가지고 말이요. 제가 굉장히 처음에는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다음에는 백승이 안 찍는다고 하시고, 뭐 안 찍는 분도 계시겠죠, 지금도.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그렇게 단편적인 말, 우리 동네 축제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딸기만 우리가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딸기를 홍보함으로써 논산의 농산물의 가치를 함께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도 쌀도 우리가 일본도 수출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인도시에도 같이 함께 올려놓고 품격 있게 같이 우리 농산의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요. 자, 하상에서 하니까 비만 오면 거기는 아주 팥죽이 돼가지고, 그죠? 하상이라 그 뻘룩이잖아요. 안 됩니다. 두 번째, 바람이 봄바람이 불어서 아이들 듣고 손잡고 거기서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추워서 한 바퀴 쏙 들고 딸기 한 바퀴 들고 그냥 막걸리 한 잔 먹고 풍당놀이 하다가 그냥 얼른 갑니다. 세 번째, 장소가 부족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농사를 뽐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경제 활동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수 없이 옮겨서 이제는 논산의 가치를 높이는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일본 축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일본 축제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그로 인한 또 인원이 지금 지금 50만 원 지금 이제 육박하게 지금 53만이가 상대에 왔죠. 이렇게 오고 이렇게 되니까 하기는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변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내내 논산에 관광도 하고 지역 상권도 이용해주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논산의 가치를 높이고 논산의 또 문화를 높이고 이런 분들의 전체를 봐야지 당장 그날 와서 나 조금 더 장사에 도움이 된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라. 도움이 되고 되게도 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돼야 되고 개인의 소득도 있고 논산의 가치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낙나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분들이 적어도 와서 1박 2일 정도는 여기서 논산에서 머무를 수 있는 바로 숙박시설이 필요한 거지. 그게 바로 리조트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변할 겁니다. 이제 축제 또 논산 축제가 달로 또 변화되고 그러면은 와서 축제할 때 금요일 날 논산 내려와서 자고 또 다음 날 보고 그래서 논산 관광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함께 맞아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종합행정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만 보고 했죠. 지금 전체를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거시적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4+1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제가 염두에 둬서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 유발 그다음에 소득하는 것을 당연히 중요해야 되지만 우리도 개인의 이익을 보다는 논산 전체적인 가치를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또 농업에 대한 딸기를 비롯한 농업에 대한 지속 산업이 되게 하는 그 기회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딸기 축제나 또 각종 축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동네 잔치만 해서 막걸리만 먹고 우리끼리 한번 단합대회 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한번 하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 있는, 그래서 중심에 있는 그런 축제로 변화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까 말씀 충남 넘어서 대한민국을 제가 그림을 그려보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남들이 안 하는 일이 무엇인가. 벤치마킹, 제가 우리 공무원들 처음에 벤치마킹 하지 마라. 제가 만약에 시장에 있으면 저게 출렁다리 똑같이 안 만들어 놓습니다. 예? 거기다 제가 심지어서 어차피 만들어진 거 거기다가 그물이다 만들어서 거기다 위에 그 잉어라도 좀 키우고 해서 파닥파닥 뛰는 그런 생동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설계가 이미 해가지고 거기 하중을 받아서 안 된답니다. 그것도 변화를 주고 싶어서요. 단순하잖아요, 너무. 그죠? 중간에도 좀 컴퓨터도 듣고 거기서 덩치도 보면서 쉬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속에 물빛 정원 지금 만들잖아요. 그 설계 다 끝났고 다 용어조무사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물빛도 여기서 한 600평은 채 안 되죠. 예, 여기 조리시설 만들어서 배를 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나무도 심고 해서 물 위에 띄워진 그런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조금 휴식의 공간도 만들고 거기서 커피를 가지고 와서 하면 음식도 싸가서 먹고 그런 럭셔리한 그런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바로 물빛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거의 다 지금 저기 설계 다 끝났죠. 예. 그래서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예. 착공하게 되면 아마 리조트, 물빛 정원, 어드벤처 키즈파크, 또 물놀이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거기에 또 저쪽 옆에 이건 아직은 공개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말만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부분들 같이 시설을 만들어서 전국의 관광객 들어오게 하는, 이건 아직 제가 오픈할 것은 아니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종합 바로 레저 시설까지 포함된 그런 휴식의 공간이 바로 탑정 도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시장님 저기 자연순환과장이 지금 와가지고요. 아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이 참. 자연순환과장, 그 아까 그 뭐냐면 부족, 저 폐기물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산업복지관 그 앞에. 예.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우리가 과태료도 내고 계속 통보하고 있는데 말 안 듣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아까 저 질문하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앞으로 지금 우리가 시안을 줬잖아요. 그걸 줬으니까 그 안에 안 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안 치면 돈이 없어도 못 치면 우리 비용으로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족 개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폐기물이 많이 야적돼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건데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8차까지 조치 명령이 나가 있는 상태고 2월 말까지 그 최종 시한을 좀 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대집행 단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질문하셨는데 저 관촉사 앞에 그 막 유리 쪽에 그 폐기물 그거 치웠지요. 저기 어디입니까? 상월 그 숙진리 거기 또 뭐 해서 하는데 거기도 심리적 들어갔어요. 네? 결국 못 받아냈죠? 재판 중에 있습니다. 네? 재판 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싹을 뿌리 뽑았어야 하는데 잔뜩 싸는 것 같다가 하려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만세 불어버리고 결국은 우리 비용을 통해서 또 해야 되니까 굉장히 경제성을 아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꼼꼼해야 된다. 지금은 제가 바로 여기 저기 폐기물이 좀 쌓여 있습니다. 바로 연락해서 바로 치워버리니까 그게 산더미에서 쌓이는 데가 없어졌어요. 과거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냥 놔뒀습니까? 아주 산이 돼버렸잖아요. 그거 와서 백성이 먹고 지나가니까 수십 년간 먹었던 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뭐 또 더 궁금하실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예. 제가 식사를 하면서 또 예. 추가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당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바로 안보관을 확실히 갖는 사람이 국가의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명함에 몇 개가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명함도 다 들어간 거 보니까 저한테 명단 처음 봤어요. 공소장에 날라오면서 법원에서 저한테 명단을 줘서 내가 명단을 처음 봤어요. 그 명단에 여러분들 얘기하면 깜짝 놀랄 사람도 들어가 있어. 그 명함이 이겁니다. 앞에는 출렁다리 아침에 해 뜨는 장면, 행운을 드립니다. 뒤에는 킹스벨입니다.
우리 홍보 명함이에요. 어떤 시장 군수고 선출 직원 여기다 다 자기 얼굴 넣고 다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시장이 되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고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홍보 명함 넣었대요. 우리 직원들이 실수해서 그래도 얘기하려면 얘기하라 이겁니다. 자, 여기에 제 이름 하나 들어간 겁니다. 전화번호하고.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떤 시장 군수 보세요. 다 거기 자기 얼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얼굴도 안 넣었는데 논산 홍보 명함인데 이걸 넣었다고 해서 저를 기소해서 하라면 하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쁘신 시간에도 언론 단단히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백승현 논산시장님과 함께하는 언론인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점심 식사는 길 건너